네,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27일 이스페타시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가 이때죠. 자, 이번 주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3주의평을 완전히 벗어나는 모양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창환 선생님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번 주는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 저로서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매물대를 뚫었죠. 매물대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뚫은 적 없나요? 자, 뚫었죠, 일단. 그런데 이제 과거의 어떤 일목균형표를 살짝 볼까요, 혹시? 자, 다 지우고. 자, 매물대 대충 체크해 놓고요. 그리고 봉 차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땠는지. 자, 이때 뚫었죠? 25일. 역배열이죠? 역배열입니다. 그렇죠? 매물대 뚫었는데. 자, 역배열에서는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배운 대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운 대로 저도 검증을 좀 해봤었는데, 역배열이었기 때문에 힘을 못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내 그림이 붉은 그림일 때는 못 간다. 그런데 내 그림이 푸른 그림일 때는 가더라. 역시 신창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이 부분을 분석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때가 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역배열인 상태고, 그리고 지금은 정배열로 곧 바뀔 시기가 거의 왔죠. 그리고 내 구름이 파란 구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주식은요, 이렇게 변곡구름 자리, 그리고 이렇게 파란 구름일 때 구름을, 즉 매물대를 뚫을 확률이 높다. 그런데 앞 구름이 파란 구름이고 내 구름이 빨간 구름이면 이 빨간 구름을 잘 뚫지 못한다 라는 내용이 강의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다르지 않겠나. 지난주처럼 이렇게 매물벽에 가로막혀서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름이 바뀌겠죠, 앞으로. 왜냐면은 앞으로 한 3일 정도 뒤에는 바뀝니다. 바뀌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수치를 바꿔서 계산해보면 이미 거의 구름이 바뀌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바뀌려면 다음 캔들이 여기 고점을 넘어서야만 완전히 바뀌겠죠. 그런데 금요일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 주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주봉이 좀 오바를 했죠. 얘가 아무리 해도 90도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고, 자, 캔들의 방향성대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만, 자, 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는 여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가면 얘도 따라 붙겠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초반에는 살짝 내려가서 얘를 일단 터치하고 3주 2평을 터치하고 그리고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저희가 지금 일단 이미 3주 2평을 완전히 거의 벗어났다고 봐야죠. 이 종가 자체가요. 그렇죠. 이 종가 자체가. 근데 운 좋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다. 자, 그러면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는 어떻겠습니까? 다다음 주는 떨어지겠죠. 왜냐면 아래에서 만들어지면 위로, 위에서 만들어지면 아래로. 이런 경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많지는 않아서요. 많지는 않아서 자, 이 부분은 미리 참고로 알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가서 다음 주에 그래 떨어져라. 제가 만약에 이제 이때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듣고 매수하신 분은 벌써 25%의 수익률을 보였겠죠. 그리고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뭐 본전까지 왔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예. 제가 신창원 선생님 거를 한 1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이해를 하려고요.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비록 약간은 수박 겉핥기식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강의 중에 일목균형표만은 최고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조지표는 지금 상태에서 별 볼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린저 밴드만 살짝 확인해 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평 상승선, 상한선, 하한선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죠. 자, 평균값에서 얘가 일단 일탈이죠. 이거는 이탈이 아니고 자, 일탈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자, 갭 상승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나요? 자, 중심선이 21평이죠. 자, 얘는 가만히 있겠죠? 이렇게 가도 여기가 뚝 떨어지는 캔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얘는 그냥 이렇게 가고 그리고 자, 표준 편차 값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이렇게 넓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중심선과 멀어지니 얘도 이렇게 되겠죠? 자, 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이탈이죠, 이탈. 그러면 이제 새로운 캔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가진 캔들이 만들어지니 다른 반 기존에 있던 그 꼴찌들은 퇴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얘 퇴출이죠. 네. 그리고 얘 퇴출. 그러다가 이제 평균값을 높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3일 후 구름이 바뀌는 그 시점하고 맞춰서 얘가 올라가겠죠. 네. 왜냐면 또 이 캔들이 두 개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뭐 이번 주는 그래도 대충 맞췄지만 감히 다음 주를 예상하면 뭐 아래 꼬리 달고 위로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밴드나 일목균형표 구름도 이제 바뀌는 찰나가 됐으니 얘도 좋고 일목균형표도 좋아진다면 다음 주는 좀 시장만 괜찮다면 다음 주는
더 좋아지는 이수페타시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에 상승하고 그 다음 주에 차라리 좀 약간 조정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외국인들이 꽤 많이 아직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진 않지만 프로그램으로 사지 않았을까? 네, 맞네요. 이수페타시스는 외국인이 사주지 않으면요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이수페타시스 평균 단가까지 구해서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겠습니까? 얘네들은 한 8만 원에 샀을 겁니다 아마. 평균 단가가요. 왜냐면 이때도 계속 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10만 원 말씀드린 겁니다. 8만 원에 사서 걔네들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10만 원까지는 떨어뜨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네.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이름이 꿈망 현미경입니다. 그 이유는 자, 꿈이라는 것은 주식이고 그리고 희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현미경은 좀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하자 그런 의미가 섞여 있어서 꿈과 희망을 현미경처럼 분석을 하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의 이름이 꿈망 현미경인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미장이 지금은 괜찮지만 갑자기 급락을 하거나 그러면 뭐 모든 주식에 다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자, 약간의 하락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전날 밤에 미장이 급락, 예를 들어서 뭐 4%, 5%씩 빠지고 하면 다우, 나스닥, 뭐 S&P 500이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자, 오전부터 10% 정도는 파십시오. 10% 정도는 오전부터 10% 20% 정도는 파시고 그리고 조금 현금 확보해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미장이라든지 급락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워낙 괜찮으니까요.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잘 간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